우리 서학개미 그중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고비고비마다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장을 더 신뢰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증시를 국장이라고 조롱조로 부르겠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하고 미국장에 투자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몇몇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 신뢰를 보낸다는 거죠. 애플이나 테슬라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로서나 투자자로서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런 주식들은 약간만 떨어지면 심지어는 크게 떨어져도 저가에 줍줍한다. 곧 다시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나섭니다. 근데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꽤 암울한 전망을 해드렸죠. 애플은 혁신의 부재 때문에 어렵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캐즘 문제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무조건 낙관만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캐즘이라는 건 어떤 신기술 대중들이 채택할 때 이 기술이 안착되기 전에 나타나는 균열이나 단절 현상을 얘기합니다.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캐즘 상태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죠. 한마디로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한 걱정은 전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혹은 근거 있는 걱정이 돼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워낙 그 실적이 탄탄하고 소비자로서 개인적 선호도도 높아서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에스프레소 제국의 미래를 한번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스벅 실적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6%나 떨어진 86억 달러였습니다. 이 분기별 매출이 줄었다는 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느냐?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이후에 처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불매운동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지금 6개월을 넘기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폭력적인 가자 진입 전략을 세운 후에 실행하면서 전 세계 많은 청년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 이스라엘 운동을 벌이고 있죠. 특히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은 상당한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 정서가 퍼지고 있는데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스벅도 이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벅을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제국으로 키운 하워드 슐츠라는 사실상의 창업주가 실제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걸 사서 세계적으로 키웠던 이 사람이 대표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분기 충격적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5월 첫날 주가가 18%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들은 과거의 마인드라든가 습관 그대로 1,000억 원 이상 5월 들어서 이 스타벅스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가 과연 애플과 테슬라의 전철을 밟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미래가 밝으냐 이런 거겠죠. 우선 공급 측면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피 가격 얘기입니다. 이건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커피 가격을 좌우하는 게 주로 이제 브라질 시장의 커피 작황인데요.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나빠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비 부담은 계속 늘 거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커피 시장 자체 새로운 흐름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풍미를 가진 특정 지역의 원두, 싱글 오리진 원두를 가지고 운영하는 독립 커피 하우스들이 많이 생겨났고 물론 스타벅스보다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도 이런 흐름을 따라잡으려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이제 계열 브랜드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로 블루바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좀 묵혀둔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스타벅스의 커피 품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수요에 대해서 그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좀 과대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차문화의 본산지인 중국에도 스타벅스가 안착했다. 또 에스프레소 문화의 원산지인 이탈리아에서도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스벅의 글로벌 커피 시장 지배를 당연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스마트폰처럼 아직 커피 문화, 에스프레소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지 않은 중진국 이하 국가에 무조건 스타벅스 문화가 퍼질 거다 이렇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맥도널드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벅 주가만 보면 지난해 11월 107달러까지 올랐다가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3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에 이런 여건 때문에 최고가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 1인 가구는 멋지고 세련된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스벅의 전성기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지금 스벅 코리아가 거의 유일한 탈출구인 신세계 그룹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자, 오늘의 결론. 스벅 주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줍줍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너무 장기적으로 낙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주가나 대중의 반응이 그렇듯이 지나친 비관은 또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조정 양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비관에서 완전히 낙관으로 혹은 낙관에서 비관으로 돌아선 데는 오랜 시간과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애플과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벅에 대한 걱정도 결코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다. 신경 써야 할 걱정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